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5년형 혼다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는 혼다의 미니밴이고 크게 보면은 내수용과 북미형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는 북미형이 수입이 됩니다. 5세대고요. 2018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형은 부분 변경 모델인데, 그러니까 현행 모델은 2021년에 이어서 부분 변경을 두 번째로 한 거죠. 전동화 시대가 오면서 부분 변경을 두 번씩 하는 차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혼다 오디세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2025년형은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강화한 게 특징이고요. 외장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어요. 국내에는 3.5 V6 엘리트 트림 한 가지로만 판매가 되고요. 가격은 6,430만원입니다. 보통 오디세이 같은 북미형 미니밴은 부분 변경이 돼도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데, 외장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죠. 2025년형은 기존 대비 전면 디자인이 좀 달라졌는데 모서리를 좀 더 둥글게 처리한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 인상이 약간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확실히 자동차의 얼굴에서 헤드램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게,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좀 고사양의 헤드램프 대비해서 아무래도 좀 많이 밋밋해 보이죠. 특히 이 헤드램프가 또 면적도 커서 그런 면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미니밴은 사람을 많이 태워야 되기 때문에 실내 공간 확보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보닛도 최대한 앞쪽으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SUV나 승용차에 비해서 보닛이 짧은 편이죠. 그리고 A필러도 최대한 앞쪽으로 뺐고요.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전장만 조금 늘어난 정도죠.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시에나와 비교해보면은 오디세이가 전장이 더 길고요. 전폭은 동일하고 전고는 조금 낮습니다. 휠베이스는 시에나나 카니발보다 조금 짧고요. 오디세이의 뒷모습은 예전부터 굉장히 펑퍼짐한 모습인데, 이게 3열 공간 또는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드하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보다는 뒤에서 봤을 때 차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심지어는 뒷유리의 면적도 굉장히 넓어 보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SUV는 물론 다른 미니밴과 비교해서도 저 뒷유리가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차답게 차 외부에는 크롬 장식이 많은 편이고요. 참고로 테일램프 디자인이 약간 독특한데, 저게 디귿자를 반대로 돌려놓은 모습이죠. 머플러는 완전히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EL440, 사이즈는 235에 55에 19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480이고요. 타이어와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25년형 오디세이의 실내는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보통 SUV나 미니밴이 부분 변경이나 연식 변경이 돼도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데, 오디세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존에 비하면 모니터가 조금 커지고 새로운 브라운, 블랙 투톤 가죽이 적용이 되면서 기존 대비해서 느낌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실내의 전반적인 내장재는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대신에 내장재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편이 많거든요. 내장재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딱딱한 부분이 실내에 별로 없어요. CRV와 함께 오디세이도 모니터가 조금 커졌어요. 조금 커지긴 했는데 여전히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차들에 비해서 모니터의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죠. 이 모니터는 그 위치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 가장 낮추면은 시야와 거의 맞아요.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바로 갈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더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꺼내놨죠. 모든 앱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캐빈 토크나 캐빈 와치, 그러니까 이 차가 갖고 있는 앱이 다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내 수입되는 미국형 차들이 그렇듯이 이 차 역시도 순정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오디오 음질의 경우에는 그냥 무난합니다. 참고로 CRV와 이 차가 그 모니터 사양이 약간 좀 다르지 않나. 왜냐하면 CRV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하면은 모니터의 올드한 그 느낌에 비해서 구동이 되게 깔끔했거든요. 되게 비싼 차보다도. 근데 이 차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하면은 이게 좀 조작할 때 좀 버벅거려요. 그리고 이번에 2열 엔터테인먼트도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트릭 컴퓨터는 이제 말 그대로 트릭 컴퓨터, 그러니까 계기판에서도 있지만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일반 설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흔히 보는 그 일반 설정이고요.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ADS고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 사이즈라든가 폰트가 좀 올드해서 그렇지 최신의 편의 장비는 다 적용이 돼 있어요. 참고로 이 차는 실내에 무드 조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센터페시아랑 대시보드에 이렇게 한 줄로 쭉 들어갔는데, 예전에 카니발처럼 단색이에요. 그냥 무드 조명이 딱 한 가지 색상밖에 없는 거죠. 파워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핸즈프리 액세스도 있고, 외부 손잡이로 전동 오픈, 이것도 수동과 수동 전용,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로 가면은 캐빈 와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가 이 미니밴이 소위 말해서 피플 무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태우는, 이건 항상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아이들을 살필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를 누르면은 이렇게 운전석에 있는 사람 목소리가 스피커 통해서 이렇게 뒤로, 그러니까 주행 중에도 대화 좀 편하게 하라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캐빈 토크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스피커와 헤드폰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형 차들 시승할 때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나온 차로서는 앵글도 좀 부족하고 화질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보다시피 이 화질이 약간 좀 뿌였습니다. 그러니까 앵글이 딱 이렇게 세 가지가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브랜드보다 일본 브랜드,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본 브랜드의 차들이 약간 좀 더 보수적인 게 아닌가, 이 후방 카메라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할 화면도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버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차로서는 센터 패시아에 물리 버튼이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 공조장치가 확실히 물리 버튼이 있으니까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터치보다 누르고 조작할 때 그 편의성이 훨씬 좋죠. 그리고 여기서 리어 락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2열의 공조장치도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요. 공조장치는 작지만 이렇게 액정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센터 패시아가 살짝 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그런 디자인이어서 손과의 거리가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터치해서 조작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조작 편의성이 좋죠. 이 센터 패시아에는 이제 기어 셀렉터가 있는데, 그 혼다가 약간 좀 독특한 방식이죠. P와 N, D는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고요. R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R로,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통풍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미니밴은 보통 여기저기 수납 공간이 많은데, 이 차 역시도 센터 패시아 하단에 이렇게 서랍형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USB 단자 A와 C 타입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도 큰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도, 이 콘솔에도 이렇게 서랍형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심지어 파티션도 있고, 그러니까 실내에 여기저기 수납 공간을 많이 마련을 해놨어요. 요즘에는 미니밴도 SUV 같은 느낌의 그 차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 차는 전통적인 그 미니밴의 그런 그 레이아웃이에요. 센터 콘솔 앞쪽에는 컵홀더가 있는데, 1열에 있는 컵홀더 치고는 굉장히 드물게 잡아줄 수 있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 미국이 굉장히 보통 이제 큰 컵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가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가 없어요.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고요. 보통 미니밴들의 센터 콘솔 박스가 굉장히 큰 편인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버를 열면은 이 아래쪽에 깊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안쪽에 USB와 HDMI 단자 각각 하나씩 있고요. 이게 굉장히 깊어서 보기보다, 그러니까 입구는 그렇게 넓지 않지만 용량 자체는 큰 편이고, 2열 승객을 위해서 보스 헤드폰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실내에 타보면 확실히 이 차가 좀 올드한 구성인 게, 요즘에 이렇게 선글라스 수납함 있는 차가 또 드물죠. 차체 사이즈 대비 운전대의 크기는 작은 편이고요. 시트 가죽과 함께 운전대에 적용된 이 림이 소재가 실내에서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전대 조절은 수동이고요. 디지털 계기판은 해상도가 모니터보다 훨씬 좋네요. 그러니까 모니터 대비해서 훨씬 더 선명하죠. 왼쪽에 있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트립 컴퓨터라든가 평속도, 오디오, 전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여기에 같이 표시가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 시,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ADS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트는 브라운, 블랙, 투톤 가죽이 적용이 됐고요. 오디세이가 밖에서 보면은 큰 사이즈 대비해서 무게중심이 좀 낮은 모습인데, 그래서 이 시트도 최대한 낮추면은 생각보다 꽤 낮게 내려갑니다. 하체의 세팅처럼 시트의 쿠션은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좌판 길이를 조절하는 기능은 없지만 그 좌판이 그렇게 짧진 않아요. 도어 트림을 봐도 전통적인 미니밴의 구성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미니밴들이 도어 트림에도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총 3개나 있습니다. 여기 1단, 2단, 3단. 도어 트림만 해도 수납 공간이 여러 개라서, 그러니까 뭔가 미니밴의 기본에 충실한 모습이죠.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2인분입니다. 보통 많은 미니밴들이 2열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오버헤드 콘솔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오디세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2열 슬라이딩 도어를 오픈을 할 수가 있죠. 2열에는 벤치가 아니라 3개의 독립 시트가 놓이는데 4, 2, 4 분할이에요. 2열 시트는 1열 시트보다 쿠션이 더 부드럽고요. 그러니까 딱 앉으면 약간 좀 푹신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참고로 2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가 이 정도까지 눕혀지고요. 그러니까
이 리클라이닝 각도가 꽤 큰 편이고요. 심지어 오디세이는 2열 시트 그 활용성이 되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슬라이딩만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옆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옆으로 슬라이딩 하는 그 정도도 되게 커서, 그러니까 가운데 시트를 이렇게 젖히고 이쪽 시트를 완전히 저쪽까지 밀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하의 공간 여유는 있는데 이게 막혔어요. 그래서 딱 이 정도만 들어갑니다. 시트 백포켓은 이제 통상적인 방식인데, 이 상단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핸드폰 하나, 뭐 잡지 같은 거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 특이하게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에 추가로 또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옛날 아이폰 정도나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폭이에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에 있고요. 2열 컵홀더 역시도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USB 단자, 그러니까 뒤에는 C타입이 두 개예요. 25년형이 되면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2열 모니터인데, 일단 2열 모니터가 12.8인치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넷플릭스라든가 또는 뭐 유튜브, 여러 가지 디즈니 플러스, OTT 등을 즐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자체 인터넷이 아니라 구글 크롬캐스트로 핸드폰 테더링을 해야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가면은 엠베드 촬영지 투어 탐방 하는 날입니다. 이게 화질이 꽤 좋네요. 보통 미니밴이 이제 가족들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그 성격에 굉장히 좀 충실한 그런 편의 장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좀 배고프니까. 참고로 2열 모니터는 터치로 조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용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는데, 그 리모컨 반응도 꽤 빠르고요.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랑 유튜브가 이제 워낙 많이 보니까 이 리모컨에 넷플릭스, 유튜브 버튼이 따로 있네요. 이와 함께 2열 승객을 위한 공조장치는 여기 천정에 있고요. 썬루프는 운전석에 그 와이드 타입 하나만 있어요. 덮개는 수동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패밀리카 보면은 파노라마 루프가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 차는 그 2열 모니터 때문에 미적용인 것 같아요. 3열 시트로 들어갈 때는 이 측면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원터치로 밀려 나갑니다. 오디세이의 장점 중에 하나가 3열 공간도 넉넉한 건데, 이 보다시피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을 시켜도 이 레그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그룸이 막 되게 많이 남는 건 아닌데 주먹이 한 반 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결정적으로 보통 이제 3열이 불편하다, 거주성이 안 좋다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공간이 작은 것도 있지만 그 3열 시트 자체가 되게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3열로서는 시트가 가장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3열의 거주성은 이거보다 더 큰 차들 있잖아요. 뭐 에스컬레이드, ESV나 그런 차들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를 얼마나 슬라이딩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방금 보신 것처럼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밀어도 공간에 여유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앞쪽으로 밀어도 이렇게 공간의 여유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3열의 거주성은 가장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열 시트 뒤에도 이렇게 백포켓이 크게 있네요. 그리고 오디세이의 3열이 이게 크기도 하지만 쿠션도 일반적인 시트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1, 2열 대비해서 조금 단단하긴 한데, 통상적인 SUV나 미니밴의 3열 대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편입니다. 3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양쪽에 2개씩 있고요. 여기도 따로 날개가 없고요. 그리고 송풍구가 따로 있고, USB가 이쪽에는 하나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2개가 있어요. 이게 헤드폰 연결했을 때 이게 볼륨 다이얼이군요. 거기다가 3열에도 이렇게 블라인드가 따로 있고요. 오디세이가 실내 공간을 참 잘 뽑았는데, 넉넉한 3열 공간 이외에 이 기본 트렁크 용량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열까지 사용하고도 이 바닥이 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골프백을 세로로 세워서 한 4개, 5개 정도는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본 트렁크 용량이 좋습니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렁크 바닥이 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3열 시트를 접어서 여기에 완전히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줄을 당겨서 이렇게 접으면은 보다시피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지죠. 이쪽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접을 때 힘들면은 뭔가 좀 여성이 하기가 힘든데, 이게 굉장히 좀 부드럽게 접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3열 시트만 접어도 이 공간이 굉장히 커지고, 약간 특이하게 보통 이제 평평하게 이어지거나 저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높아지는데, 이 차는 2열로 갈수록 낮아져요. 심지어 2열 시트는 더블 폴딩이 가능해서 이렇게 2열 시트를 2번 접으면은 이 공간을 더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공조장치는 꺼진 상태고요. 정차 시 엔진 소리는 V6 엔진인 걸 생각을 하면은
좀 크게, 그러니까 그 엔진룸의 방음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운전대로 그 진동이 좀 가늘게 있습니다. 이게 2022년에 탔을 때는 진동이 이렇지는 않았는데, 이게 아마 차가 좀 주행거리가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엔진 소리는 그러니까 이 정차시 RPM 대비해서 뭔가 엔진이 좀 더 빨리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소리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5L V6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284마력이고요. 가끔 가다가 미국 시장용 차를 타면은 요즘에는 이제 3.5만 해도 뭔가 대배기량 같죠. 그래서 아직도 요즘에 이렇게 대배기량 V6 엔진이 자연흡기 엔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혼다의 경우에는 또 통상적인 DOHC가 아니라 SOHC 4밸브를 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되게 독특하죠. 어쨌든 엔진의 출력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하체 느낌도 비슷합니다. 통상적으로 혼다가 도요타보다 이제 같은 급길이 비교했을 때 조금씩 하체가 좀 단단한 편인데, 오디세이 역시도 시에나보다는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좀 되게 푹신한데, 오디세이는 그거보다는 조금 단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약간 좀 부드러운 쪽에 조금 더 가깝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미니밴들이 그렇듯이 오디세이 역시도 전방의 시야가 꽤 좋습니다. 오디세이가 SUV 대비 유리의 면적이 좀 큰 편인데, 이 차도 앞유리가 밖에서 보기도 좀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방의 시야는 꽤 좋아요.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춰도. 다만 사이드미러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미국형 차들이 그렇듯이 사이드미러가 그 사각지대가 되게 크죠. 평면이라서 그런데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이 차도 이쪽 사이드미러의 그 사각지대가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하거나 뭐 그럴 때 약간 좀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상적으로 쓰이는 그런 사이드미러보다 여기에 비치는 그 차가 훨씬 더 가까워 보이죠. 그리고 이 차가 긴 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후방 시야는 좋아요. 뒷유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후방 시야가 꽤 잘 보입니다. 이 차는 전장이나 휠베이스가 5m, 3m를 넘는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회전 반경은 적어도 평균적인 수준은 됩니다. 보통 그 미국형 차들이 회전 반경이 큰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적어도 그러니까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그냥 평균적인 수준 또는 조금 더 짧게 느껴지고 그래요.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이고요. 미국 차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저속 토크를 좀 강조한 그런 세팅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속 페달 조금씩 밟고 다녀도 이렇게 퉁퉁하고 좀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의 세팅이 전통적으로 좀 많았거든요. 이게 요즘에도 어느 정도는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엔진이 저속 토크가 좋기도 하지만 또 변속기가 10단이잖아요. 변속기가 10단이다 보니까 좀 더 기어비를 잘게 나눠놔서 그런 느낌이 좀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아도 속도가 좀 잘 붙는, 미니밴의 특성상 만약에 이제 사람이 많이 타면은 이제 그만큼 무거워지잖아요. 그런 운전 편의성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적어도 1열에서는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차와는 좀 거리가 있죠. 이게 하부 방음이, 그러니까 1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미니밴의 특성상 이제 보통 사람이 많이 태우고, 또 미국의 풀사이즈 미니밴 타보면은 운전석에 딱 타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기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시에나나 얘나 카니발이나 뭐 대략 비슷한데, 그래서 1열은 조금 방음을 덜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돼요. 반면에 엔진 소리는 듣기가 좋아요.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작은 건 아닌데, 그게 음색에 따라서 듣기가 좋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이 차는 듣기가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부담스러운 소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좀 저음으로 깔리는 게, 이제 요즘에는 그 뭐 SOHC나 DOHC나 그거를 굳이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왜냐면 요즘에 DOHC도 뭔가 그 베이스 톤이 많거든요, 가솔린이. 어쨌든 엔진 소리 자체는 듣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속 90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을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 소리가 좀 귀에 잘 들리죠. 이게 타이어 소음이 다른 타이어 대비해서 그 톤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볼륨이어도 조금 더 크게 들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콘도 있고 S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콘의 경우에는 에코 모드에 해당이 되죠. 보통 에코 모드가 그렇듯이 가속 페달의 그 초기 반응이 좀 둔해지는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그 저속 토크가 좀 강조된 그런 세팅이어서 이렇게 이콘 모드로 다녀도 가속 페달 밟았을 때 그 초기 반응이
뭐 굉장히 좀 둔하다거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둔한 거지 답답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전수를 한 300, 400rpm 정도 더 높게 씁니다. 그래서 또 동일하게 밟았을 때 마일드한 가속을 할 때 반응이 조금 더 빠른데, 이 차는 그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노말에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한 3분의 한 1? 한 3분의 절반 이하로만 밟아도요 속도가 좀 되게 잘 붙는 그런 세팅이에요. 그리고 하부 방음이 좀 부족한 반면에 풍절음은 비교적 고르게 잘 납니다. 풍절음이 뭐 굉장히 조용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고르게 실내로 들어오는 편이고요. 뭐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 정도 높이와 크기, 그리고 미니밴의 특성상 하체도 살짝 부드러운 편이고, 그래서 코너에 빨리 진입을 하면은 특히 내리막에서는 차가 좀 이렇게 많이 기울어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전자장비 제어가 그렇게 많거나 강한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또 많이 기울어지는 거 비해서 또 속도는 높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예전에는 이거보다 뭔가 제어가 좀 더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 4년 전에 비해서 좀 제어가 좀 덜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차는 천천히 밟고 다닐 때 마일드한 가속에서도 속도가 잘 붙지만 풀악셀 했을 때도 속도가 잘 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 중에서 이 차가 가속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80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21초인데 이거는 4년 전에 비해서는 뭐 살짝 빨라진 것 같고, 시에나보다는 한 4초, 5초 정도 빠르고요. 카니발 3.5보다도 한 1, 2초가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운전을 해보면은 가속감이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도 그렇지만 뭔가 그 앞으로 달려나가는 가속감이 되게 시원한데 실제로 수치로 봐도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해요. 그리고 가속력과 함께 순간연비도 괜찮은 편인데 제가 체크하는 거에서 시속 90으로 순간연비를 체크를 해보면은 대략 그러니까 최소한 15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뭐 대략 한 15에서 20 사이 이 정도의 순간연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3.5L 배기량과 차 무게 등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크루징할 때 순간연비가 꽤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2열 승차감은 좀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와 좌회전 우회전 할 때의 그 승차감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전체로 보면은 1열보다는 2열 승차감이 조금 못한 것 같고, 이게 시트에 앉아보면은 2열 시트 쿠션이 더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착자감 자체는 더 좋거든요. 근데 주행을 할 때 보면은 앞으로 갈 때는 더 편한데 직진할 때, 근데 이제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는 몸이 좀 좌우로 많이 움직입니다. 이게 꼭 그 연식 변경하기 전에 알파드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그 몸이 그 좌우로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거기서 좀 승차감이 좀 떨어지는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묘하게 2열에 타면은 속도감이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2열이. 반면에 이제 엔진룸과 멀어서 그 전체적인 방음은 2열이 1열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에나는 2열에 탔을 때 그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그 진동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승차감을 떨어뜨리는 요소였는데 이 차는 주행을 할 때 2열 쪽에서 그 느껴지는 진동은 없고요. 처음에 엔진 소리가 비교적 좀 잘 들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소리가 항상 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주행할 때 보면은 3000rpm 이하에서는 그렇게 소리가 크지 않고요.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풀악셀, 그러니까 고회전 사용할 때 보면은 한 4000rpm 이상은 돼야지 엔진 소리가 좀 더 크게 들어오고, 그 엔진이 약간 좀 묘한 게요. 특정 RPM에서 왜 옛날에 그 VTEC이라고 했잖아요. 특정 RPM에서 딱 그 변하는 것 같은 소리가 변하는데 그게 항상 나는 건 아니고 어떨 땐 나고 또 어떨 땐 안 나고 그렇습니다.
나오는 차들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드라이브 모드가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스티어링이나 뭐 전자장비 등과 연동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 차는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좀 고전적인 느낌인 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엔진의 회전수만 좀 뜨고요, 뭐 스티어링이라든가 ESC의 제어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 딱 처음에 탔을 때, 운전할 때 느낌이 좀 되게 고전적이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면면을 봐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디세이는 이렇게 미니밴 형태의 차로서는 고속 안정성이 꽤 좋은 편인데, 이 차가 또 묘하게 우리가 주로 주행하는 그런 속도보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당연히 모든 차가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고속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고속으로 올라가도 상대적으로 고속 안정성이 저하가 되는 게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적어도 혼자 타고 다닐 때는 어느 정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 원하는 가속감을 얻기 위해서 굳이 풀 엑셀을 할 필요성을 이게 거의 못 느껴요. 왜냐면 반만 밟아도 이게 충분히 잘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부분 변경된 오디세이를 다시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느낌은 4년 전과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적으로 미국 시장용 SUV나 미니밴은 이게 잘 안 바뀌는데, 특히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판매가 지금 계속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팎의 디자인 조금 바꾸고 2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모니터를 좀 키우긴 했는데, 기존과 상품성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에 이렇게 오디세이 같은 차를 타면은 되게 고전적인 느낌이에요. 실내 구성도 그렇고, 뭐 운전할 때 그 주행 느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인 엔진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변속기도 그렇고, 변속기도 통상적인 미국형, 그러니까 GM 포드에 비해서 같은 10단이라고 해도 변속 충격이 훨씬 적고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하드웨어의 그런 완성도나 이건 되게 좋은데, 요즘의 트렌드나 이런 거를 이제 반영을 해보면은 뭔가 좀 되게 고전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오랜만에 이 차를 다시 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은 뭐 이제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이게 좀 편하다 또는 익숙하다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오랜만에 타도요, 뭔가 익숙하고 조작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막 어떤 거를 뭐 이해를 해야 되고 조작하기가 어렵다 이런 느낌이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차가 2열, 3열로 갈수록 매력이 조금 더 상승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열 시트가 좌우로도 슬라이딩이 되다 보니까 공간 활용성이 좀 더 좋고요. 특히 3열 같은 경우에는 통틀어서 3열 거주성이라든가 뭐 시트의 안락감, 이게 이 차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열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이게 CRV랑 마찬가지인데, CRV가 부분 변경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측면 사이드 미러가 떨거든요. 일정 속도 올라가면 속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떨고. 근데 오디세이도 똑같습니다. 오디세이도 이 좌측의 사이드 미러가 지금 90으로 정속 주행하는데 이렇게 떨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안 떨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좀 떨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약간 눈이 어지러운데, 그래서 이게 단점이고요. 올드한 실내에 비해서 또 최신의 ADS는 다 있습니다. 특히 수입차로는 굉장히 드물게 차로 유지 있잖아요. 차로 유지만 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ACC 끄고 차로 중앙 유지만 눌렀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입차의 경우에 대부분 ACC와 차로 중앙이 이제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혼다 같은 경우에는 차로 중앙을 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기존에 비해서 한 5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2022년 대비, 그러니까 4년 전에 비해서 한 500만원이 오른 걸 보면은 뭐 그렇게 가격이 인상폭이 아주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로써 2025년형 혼다 오디세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